아니요, 저는 숭실대학교 정원일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헤리터빌리티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PRS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강의를 쭉 보시고 이 부분을 실제로 실습을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고 실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습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할 때 이제 실제 이제 지노타입 데이터를 크지 않은 데이터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 어떤 인디비주얼 레벨 지노타입을 가지고 헤리터빌리티와 PRS도 계산해보고 이제 요즘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바이오뱅크 스케일의 어떤 데이터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서머리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 서머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헤리터빌리티와 또 PRS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에 사용될 지노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노타입, 그 다음 서머리 데이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사용하실 때 GCTA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GCTA 소프트웨어는 저기 이제 호주 쪽의 그룹에서 만든 유명한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인디비주얼 레벨 지노타입이나 인디비주얼 레벨 피노타입을 이용을 해서 헤리터빌리티와 그 다음에 블럽을 활용해서 이제 프레딕션, 그죠? PRS, 폴리진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CT 소프트웨어에는 G블럽이랑 S블럽이라는 그런 모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PRS 계산하는 모듈이고요. S블럽도 PRS를 계산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서머리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사실은 다 이제 블럽 모델로서 GCT 소프트웨어 안에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인디비주얼 레벨 지노타입이랑 그 다음에 서머리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도 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S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죠. LDPRED, 이제 LD 베이스드 프리딕션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헤리터빌리티를 계산할 때 LD 스코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LD 스코어 리그레션 하는 방법을 실제로 이제 UK 바이오뱅크에서 얻은 그 서머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헤리터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에 사용될 지노타입 데이터가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 하면 이제 크지 않은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 데이터는 이제 이게 미시간 이제 데이터 포맷이고 이거는 이제 임퓨테이션 데이터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지 파일이고요. 도스지 파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L 도즈란 파일이 있고 ML 인포란 파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심하고 시뮬레이션 300개 샘플과 150개 샘플. 그래서 300개 샘플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할 그런 어떤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이제 테스팅 데이터로 사용될 게 여기 이제 150짜리 그쵸 샘플 사이즈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스닙은 10,000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10,000개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 샘플 사이즈와 그 다음에 스닙 정보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ML 도즈 파일하고 ML 인포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헤더가 있진 않아요. 이렇게 헤더는 실제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컬럼은 패밀리 아이디, 두 번째 컬럼은 인디비주얼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스닙 1부터 이제 스닙 10,000개까지 여기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제 ML 도즈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숫자들은 0에서 2까지 사이의 숫자고요. 그 숫자는 여기서 쓰여져 있죠. 도시지 오브 A1의 얼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MN info 파일에 가 보시면 각각 스닙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스닙의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얼릴 1과 얼릴 2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얼릴 1과 얼릴 2가 있는데 이 얼릴 1 부분, 얼릴 1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릴 1의 개수는 그 얼릴 1이 C하고 C, G가 있죠. 요거 개수니까 여기가 0이 있다는 뜻은 그래서 이 파일에서 0이라는 뜻은 이 C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개 얼릴이 다 TT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여기 스닙 2 쪽을 가서 보시면 이제 1.99 이건 임퓨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사실은 2가 되겠죠, 거의. 2란 뜻은 요 A1의 얼릴이 두 개 있다는 거니까 두 개 얼릴이 다 C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시지 포맷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얼릴 1의 프리퀀시들이 이렇게 쭉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얼릴 2, 마이너 얼릴이겠죠? 에어 프리퀀시가 이제 쓰여져 있는 그런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퀄리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레딕션 R 스퀘어값. 근데 뭐 제가 임의로 넣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쓰이지는 않아요. 시뮬레이션이를 제가 그냥 임의로 포맷 때문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맷이 두 가지 이제 포맷이 있는데, 이거 프레딕션 할 때 실제로 LD프레드라든지 또는 다른 포맷, 다른 거 프레딕션 S블럽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피링크 포맷을 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 만들었던 도시지 포맷을 피링크 포맷으로도 변환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그 랩.타르.gg 포맷을 풀시면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베드와 빔과 팬 파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놨고요. 샘플 사이즈나 스닙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배드 포맷은 이제 바이너리 포맷이니까 그렇고, 패드 포맷을 갖다가 보시면 이렇게 뭐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패밀리 아이디, 인디비주얼 아이디, 그다음에 퍼터널 아이디, 머터널 아이디, 그다음에 섹스, 그다음 피노타입 이렇게 6개 컬럼이 앞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인포메이션이고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패밀리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 포맷 파일부터 이제 스닙 2 이렇게 들어가는데, 스닙 1의 경우도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는 건 얼릴 1, 얼릴 2가 실제로 지노타입을 써 주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릴 1과 얼릴 2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얼릴 1은 C고 얼릴 2는 이렇게 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실제 보시면 TT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릴 이 쓰여져 있고, 여기가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펙트 얼릴, 그래서 마이너 얼릴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반대죠. 여기는 C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나와 있는 CT, CA, 여기도 CT, AC. 그죠? 여기 순서가 좀 바뀌는 이유는 이제 프리퀀시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었을 때 여기서 T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죠? 여기가 TT고 두 번째 얼릴은 AC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TT라고 나와 있는 건 여기 뒤에 있는 거 두 개가 나온 거고요. AC는 여기 얼릴 두 개가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배드 파일 포맷이랑 여기 ML도즈 파일 나와 있는 거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임퓨테이션 된 거를 이렇게 정수화시켜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맷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 헤리터빌리티와 그 다음에 프레딕션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먼저 한번 생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그런 그 모델, 심플한 모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떤 모델이냐 하면 이렇게 H1, H2, 이게 헤리터빌리티가 이제 피노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지노틱 코렐레이션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로우 1, 2도 지네틱 코렐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두 개의 트레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잠시만요. 여기 두 개의 트레이스고, 그다음 샘플이 n개고요. p개의 스닙이 들어가 있고요. p개 중에서 커절이 c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300명의 샘플, 10,000개의 스닙이 있겠죠. 그리고 두 개의 트레이스가 있고 각각 트레이스에서의 헤리터빌리티가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풋을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트레이스의 헤리터빌리티와 지네틱 콜레이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피노타입 Y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Y를 생성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Y1 두 개의 트레이스의 피노타입을 생성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지노타입 데이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해야 될 건 여기 베타1, 베타2와 여기 에러 텀의 엡실론, 엡실론2 이 네 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베타1과 베타2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베타1과 베타2는 두 개는 이제 콜레이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이베리의 노말로 이제 바이베리의 노말 디스트리뷰션으로 생성을 해야 되고,
여기 다이고널 텀이 D11, D1, D22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고요. D12만 알면은 그럼 이제 요 바이베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베타 1과 베타 2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절인 경우는 이걸 그냥 0으로 보면 돼요. 이펙트가 없으니까. 커절이 아닌 경우에는 헤리터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세팅을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헤리터빌리티에서부터 D1과 D2를 쭉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리터빌리티를 세팅을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은 한번 보시고요.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커절의 개수는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할 수 있으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D 값 두 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1, 1, 2, 2. 그다음에 1, 1, 2, 2는 이제 생성을 했고 로도 우리가 여기서 세팅을 했죠. 이렇게 이쪽에서. 그쵸? 여기 세팅을 했기 때문에 값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D2, 1, 2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노말에서부터 베타 1, 베타 2를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헤리터빌리티, 그렇죠? 헤리터빌리티 우리 세팅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도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세 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세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y 값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 타르 파일로부터 이제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피노타입을 생성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리터빌리티 1과 헤리터빌리티 2 이렇게 두 개의 코릴레이션 이걸 세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샘플 사이즈 그 다음에 이렇게 스닉 개수 우리 샘플 사이즈가 300개 스닉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밑에 이제 실제 실행한 거 보시면은 300개하고 150개 이렇게 실행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 스닉 개수도 10,000개씩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헤리터빌리티 1, 첫 번째 트레이스의 헤리터빌리티를 0.6, 두 번째 트레이스의 헤리터빌리티를 0.3씩 줬습니다. 그리고 콜레이션, 두 개의 트레이스의 콜레이션을 이렇게 0.4로 줬어요. 그래서 두 개의 트레이 간에는 이제 지네티컬리 한 0.4%, 40% 정도 콜레이션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 커절 베리언트의 어떤 그 프로포션이죠. 비율. 이 0.2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가 아니라 커서가 있고 여기 0.2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20%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0개가 있으니까 2,000개의 커저를 우리가 갖고 있다. 2,000개의 커저를 여기서 2,000개의 스닙이 커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공식에 집어넣어서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베타 값이죠. 그렇죠? 베타 값을 앞에서 했던 공식을 갖고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에러텀도 계산을 하죠. 이제 그거는 앞에서 했던 그 이 공식 그렇죠? 1 헤리터빌리티로 시그마 스퀘어 계산했던 거. 베타 값은 멀티베리 노멀에서부터 뽑는데 그렇죠? 여기 코베리언스 스트럭처에서 로우 2를 집어넣었던 거.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이고널 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DD. 그래서 이렇게. 그쵸? H 스퀘어를 헤리터블리티 나눴던 거. 그쵸? 공식을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스닉 개수는 전체 스닉 10,000개에서 20% 이렇게 해서 스닉 개수 2,000개 계산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X베타를 곱해서 더하면 이게 Y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에 프로포션을 계산을 해서 찍어줘요. 이 데이터의 실제 계산을 하고 그거를 그 피노타입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실습을 하실 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해당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실행을 하기 전에, 한번 여기 나가서, 나가서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저는 폴더가 이렇게, 여기 폴더가 나와 있어요. 폴더가
저는 이제 바이오의 홈에 호고 01이고요. 각자 이제 다른 폴더를 사용하고 계시죠. 에듀 1도 있고 에듀 02도 있고 폴더 이름만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랩에 랩.타러.gz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고요. 이거를 거기 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타르.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쭉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간 거를 보시면 이와 같이 베드 파일, 빔 파일, 팸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150짜리가 들어가 있고 300짜리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베드빔 팸과 ML 도즈, ML 인포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베드는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고요. 빔 파일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빔 파일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빔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크로모점 이름이 있고요. 여기는 포지션, 그다음에 이펙트 얼릴과 이제 그 레퍼런스 얼릴에 대한 얼릴 인포메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파일로 여기는 이제 150짜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배드빔 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너리 두 번째 트레이스에 배드빔 팸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ML도즈, ML인포 파일이 있는데 여기도 테스팅 데이터에 ML도즈 파일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ML도즈 파일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ML도즈 파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와 같이 10개를 보면 좀 너무 많으니까 5개만 한 8개만 보시면 이와 같이 처음에 패밀리 아이디, 인디비주얼 아이디, 그 다음에 스닙 1, 스닙 2에 각각의 이제 값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 파일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 PPT에서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리눅스 화면에서 설명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실행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검은색은 리눅스 환경에서 실행을 하시고 여기 파란색 표현을 하신 건 이제 아래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여기서 R에서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R을 실행하실 때는 R을 쳐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R을 쳐서 실행을 하시고 이와 같이 이거를 붙여서 한번 돌려보시면 어떤 식이 되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게 뭐 만약에 데이터 테이블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인스톨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실행 그냥 해보시면 이제 피노타입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노타입이 이제 지네틱 코렐레이션이 0.4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헤리터빌리티가 이렇게 지네틱 코렐레이션이 0.4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헤리터빌리티 1, 2를 6, 3으로 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도 0.5, 0.2 정도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 쪽도 이렇게 0.4인데 0.4 정도, 6인데 6.8, 3이 0.3이면 0.27 정도. 이렇게 실행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행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실습 시간에 진행을 다시 할 거니까 그때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실행되는 모습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이너리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 때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셔서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하니까 디지즈 데이터 같은 경우 그래서 바이너리를 이제 만들어요. 그 컨티뉴어스 트레이스를 바이너리를 만드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테스팅과 트레이닝을 읽어가지고 이제 그 트레이스의 프레블런스를 생각을 합니다. 프레블런스가 만약에 여기선 0.2로 세팅을 해서 여기 프레블런스가 다 0.2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렇죠? 20%가 케이스, 80%가 컨트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상위 20% 정도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1, 그럴 경우에는 1, 아닌 경우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케이스 컨트롤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렇죠? 트레이닝하고 테스팅 데이터 다 만들어서 이 피노타입이라는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바이너리로 이제 피노타입을 다시 바꿔서 저장을 한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0개의 테스팅 데이 트레이닝, 150개의 테스팅 데이터를 전부 다 바꿔서 집어넣는 거고요. 지네틱 콜리전 0.4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는 앞에서 세팅했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피노타입 데이터를 다 생성을 해요. 피노타입 데이터를 다 생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뒤에 여기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헤리터빌리티하고 PRS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서머리 데이터를 만들어야 S블럭이라든지 LD프레드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쉬운 GWAS를 그냥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네 개가 있죠. 컨티뉴어스 트레이 두 개가 있었고요. 바이너리 트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 데이터의 테스팅 데이터는 필요가 없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서머리를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그 PRS에 대한 그런 파라미터라든지 헤리터빌리티 계산할 거기 때문에 테스팅 데이터는 서머리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만 서머리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그 상황에서 데이터 읽고 그거를 가지고 컨티뉴어스 트레이스일 경우 그 다음에 바이너리일 경우 그쵸? 그거를 컨티뉴어스인 경우는 단순하게 읽어서 LM 그쵸? 이거는 이제 그냥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돌린 거고요. 바이너리인 경우 당연히 GLM에서 바이노미얼로 해서 그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트레이들과 도시지 그쵸? 그냥 Y는 트레이드 그다음에 X는 그냥 피노타입에 이제 하나씩 마지널하게 스닙 경보 하나씩 집어넣어서 서머리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베타 값, 스탠다드 에러, 그다음에 스태틱 통계량 이렇게를 저장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타, 스탠다드 에러, p-밸류 이렇게 하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러닝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뭐 심플한 그런 코드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다음 차수에 이제 돌려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돌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피노타입 데이터 아까 바이너리를 바꾸는 거 있었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게 바이너리를 바꾸는 거 금방 바이너리를 바꾸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되는 거를 서머리 데이터 계산하시려면 이렇게 두 개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컨티뉴어스인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컨티뉴어스인 경우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컨티뉴어스인 경우 이렇게 MA 포맷으로 이렇게 서머리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머리 데이터는 이제 LM 펑션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돌리는 거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바이너리를 돌리는 건데요.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GLM 펑션을 사용하고 물론 패밀리는 해당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집어넣어서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로지스틱 레그레션으로 이렇게 피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바이너리 이렇게 MA 쓰여진 거는 이미 이게 저장이 된 거고요. 폴더는 실제 들어가서 해당되는 폴더가 그 이제 서머리라는 썸이라는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생성이 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직접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이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해당되는 건 이제 서머리 데이터까지 다 준비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GCTA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첫 번째 먼저 인디비주얼 레벨 지노타입을 가지고 헤리터빌리티와 그 다음에 폴리젠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TA라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GCTA라는 소프트웨어는 원래 처음에 디자인 될 때는 어떤 거였냐면요. 헤리터빌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이제 proportion of the phenotypic variation 그쵸? 그래서 GWAS 데이터를 가지고 그쵸? GWAS 스닙 데이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HG에 대해 GWAS HG를 공부했었죠. HG 스퀘어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 디자인된 소프트웨어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그 모델을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네틱 컴플렉스 트레이스, 지네틱 아키텍처 관련된 그런 다양한 메서드들을 이제 모듈로 집어넣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른 소프트웨어예요. 이것도 GRM이라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인디비주얼 간에 처음에 이제 이게 GRM이라는 거 얘기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네틱 릴레이티드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인디비주얼 간의 코릴레이션을 의미한다. 이거 어떻게 이제 하는지 이제 설명을 수업 시간에 드렸었는데 그거 계산할 수 있고요. 이제 G레몰이라는 방법, 그렇죠? 이거는 스닙 베이스드 헤리터블레트 HG 스퀘어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레몰 방법으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바이베리에이 G레몰 이거는 로를 계산하는 거죠. 지네틱 코릴레이션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레이. 그래서 이거는 모델 자체가 바이베리의 노마를 가지고 레물 방식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지네틱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G블럭 요까지는 이 세 개, 요 두 가지는 헤리터빌리티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블럭을 이용을 해서 인디비주얼 레벨 지노타입을 이용해서 PRS를 계산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S블럭은 이제 서머리 데이터를 가지고 블럭 그래서 이제 PRS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돌려볼 건데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이렇게 GCTA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프트웨어에 여기 edu1 쪽에 edu1에 이제 이 폴더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GCTA 64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 파일은 이제 이건 이제 미시간 포맷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생성한 거 아니 제가 드린 거죠. 이거는 mldoz 포맷이 이제 지노타입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mldoz와 mlinfo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make grm이라고 쓰게 되면 그렇죠. make grm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grm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든 거가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grm 만들면 그 이름에 세 가지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grm bin하고 nbin, id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여기 grm bin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게 바이너리 파일 포맷이라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GRM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때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모델을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그 헤리터빌리티를 계산할 때 먼저 GRM, 그렇죠? 여기 이제 모델에서 X 베타가 있고요. 그렇죠? X 베타. 그다음에 플러스 G 이런 식이 있었죠. G 플러스 입실론 이런 식으로 Y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생각을 해 보시면 이 G라는 거가 시그마 베리언스 파트가 시그마 스퀘어 G의 A였죠. 그 A가 지네틱 릴레이티드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A 매트릭스, 이 A 매트릭스가 앞에 여기서 계산을 한 이 GRM 파일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 A를 집어 넣어서 실제로 이 베타를 활용해서 이 헤리터빌리티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GRM 파일은 앞에서 계산했던 GRM을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GRM 옵션을 사용을 해서 집어넣고요. 레물 GRM, 레물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헤리터빌리티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피노타입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컨티뉴어스 피노타입들 두 개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피노타입이 첫 번째 피노타입과 두 번째 피노타입. 그렇죠? 첫 번째 피노타입, 우리가 이제 트레이스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그런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 옵션, 레물 프레이드 랜드 옵션을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현재 여기서 사용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블럽, 그렇죠? S 블럽이나 G 블럽 이제 블럽을 실제로 G 블럽을 사용을 할 때 해당되는 이제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ind.blob이라는 파일이 나와요. 이거는 뜻이 이제 그때 이제 PRS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블럽이라는 게 인디비주얼 블럽이죠. 인디비주얼 블럽. 그래서 인디비주얼마다 이제 하나의 값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디비주얼 블럽. 그래서 헤더가 보시면 패밀리 아이디, 인디비주얼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뒷부분 이게 이제 인디비주얼 블럽이 되겠죠. 인디비주얼 블럽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그 인디비주얼 블럽을 순위 블럽으로 바꾸어서 그 순위 블럽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베타 에스티메이션 값이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PRS를 계산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을 위해서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하기 위해서 옵션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바이너리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헤리터빌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데 대신에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프레블런스를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죠. 프레블런스가 0.2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20% 프레블런스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쓰여진 거 옵션을 하나 차별되게 집어넣어 주시면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돌려보시면 일단은 자기의 파일, 자기 폴더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GRM을 먼저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네틱 릴레이티드 매트릭스를 돌려보시면 이와 같이 그쵸? 돌아갑니다. 이 GCT의 64를 돌려서 GRM을 만들어서 돌려보시면 GRM이 쭉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GRM이 저장이 이렇게 여기 레스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쭉 보면 파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GRM이 리절트 폴더 밑에 이게 bin하고 이렇게 nbin, id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 있는데 이 바이너리 사실 중요한 건 이 파일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뭐 id 같은 거 한번 id 정도 하나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id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쭉 값이 이제 전체를 다 봐도 그쵸? 이렇게 전체를 다 봐도 300개 우리 샘플이 있으니까 30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티뉴어스 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컨티뉴어스 트레이트에 대해서 숫자를 돌려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컨티뉴어스 트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게 피노타입 1 첫 번째 트레이트에 대한 그런 이제 헬리터빌리티를 계산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쭉 이제 베리언스가 나오고 이제 뒷부분 여기서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서머리 레모를 보시면 해당되는 VP는 이제 베리언스인데 이거 피노티픽 베리에이션이고 VG는 이게 지노티픽 베리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0.57이다. 이게 헤리터빌리티거든요. 그래서 헤리터빌리티가 57, 0.57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가 0.07. 꽤 유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헤리터빌리티가 0.57이라는 거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트레이트 똑같이 돌려보면 헤리터빌리티가 0.11 컨티뉴어스 트레이트의 경우고 바이너리 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돌려보시면 그렇죠?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바이너리 트레이트에 대해서 돌린 거고요. 여기 이렇게 바이너리 트레이트에 대해서 그렇죠? 돌려보면 헤리터빌리티가 0.24 이렇게 나온 거죠. 세 번째 거 돌린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거를 돌려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를 공유하는 게 조금 더 잘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개가 이 네 번째 거 마지막 걸 돌리게 되면 이와 같이 돌아가고 헤리터빌리티가 0.02 정도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네틱 콜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네틱 콜레이션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원투에 대해서 GRM을 생성을 하고 피노타입에 대해서 대신에 차이가 여기서는 램을 바이베리 1, 2 그래서 트레이트 1과 2에 대한 바이베리를 노멀을 디스트리뷰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GRM은 여기서 계산했던 이 GRM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산했었죠. 그 부분을 집어넣고 이제 피노타입들 이제 집어넣고 여기 안에서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 지네틱 콜레이션 계산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하면 마지막 그쵸?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드 1에 대한 헤리터빌리티 여기는 트레이드 2에 대한 헤리터빌리티고요.
여기 RG라고 표현된 부분, 여기가 이제 genetic correlation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부분을 보시면 이 0.6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트레이트의 genetic correlation은 0.6이라는 사실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바이너리 쪽을 한번 보시면 바이너리 쪽을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트레이 1에서 헤리터빌리티는 0.44, 2에 대해서는 이제 1, 0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헤르츠는 R가 이제 1이 나왔어요. 네, 뭐 1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헤리터빌리티가 굉장히 높다. genetic correlation이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G블럽 부분이 있습니다. G블럽이라는 게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헤리터빌리티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GCTA 모델, 그렇죠? GCTA 모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드렸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잘 이제 질문하실 거 메모를 하셔서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진도를 쭉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럽을 이용을 해서 그쵸? 스닙 이펙트에 스니베를 가지고 이제 블럽을 이용을 해서 이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이제 PRS를 이용을 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문제인데 해당되는 이제 GCTA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똑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LDOS 포맷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MLDOS 파일이 들어가고 ML인포도 이렇게 지노타입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된 요 인디비주얼 블럽 이게 이제 앞에 헤리터빌리티를 실행을 할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디비주얼 블럽 그 모델 G블럽 모델 그 설명 제가 수업 시간 설명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인디비주얼 레벨 블럽을 인디비주얼 레벨에 대한 그 블럽을 가지고 스닙 블럽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스닙 블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노타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스닙 블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스닙 이펙트를 만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스닙 이펙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닙 이펙트를 만들어서 그 G 블럽을 이렇게 여기다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블럽의 인디비주얼 블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웃풋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그렇죠? 돌려보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그 부분이 있었죠. 여기 스닙 블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스닙 블럽을 이렇게 블럽 이렇게 리절트 여기 인디비주얼 블럽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떤 파일이냐면 인디비주얼 블럽이 여기는 지금 인디비주얼 블럽이 300개 샘플에 10,000개의 스닙 컨티뉴스 첫 번째 컨티뉴스 인디비주얼 블럽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파일이 이렇게 패밀리 아이디, 인디비주얼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죠? 여기 인디비주얼 블럽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컬럼이 패밀리 아이디, 인디비주얼 아이디,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 밸류와 지네틱 밸류 이게 이제 PRS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대한 PRS 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 이제 PRS 값이 실제로 인디비주얼 블럽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한번 열어보면 이 3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300개씩 있는 거죠. 그렇죠? 300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300개씩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인디비주얼마다 값이 하나씩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각각 이제 어떤 스님마다의 베타 코에피션트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베타 코에피션트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게 바로 이 G블럭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노타입 데이터와 인디비주얼 블럭을 집어넣어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돌려보시면 이와 같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게 리절트가 여기 이거니까 리절트를 한번 어떤 파일이 들어가 나오나 한번 보면은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스니플럽이라는 파일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니플럽이라는 파일이 나온 걸 볼 수 있고 이걸 스니플럽 파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스닙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리지널 스닙 이펙트. 그렇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스닙의 블럽 이펙트고 여기가 이제 레지듀얼, 즉 에러 텀 쪽이죠. 우리는 여기 있는 값들을 가져다가 실제 스닙 블럽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해당되는 그 인디비주얼 블럽을 스닙 블럽을 바꾸고 이 스닙 블럽이 개수를 한번 보시면은 그렇죠? 스닙 블럽의 개수를 한번 보시면은 스닙 블럽의 개수를 한번 보면 이와 같이 그렇죠? 이렇게 10,000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0,000개가 있다는 뜻은 해당되는 그게 이제 모든 스닙이 하나의 값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스 4개가 있죠. 트레이스 4개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다 하나씩 돌려보시면 다 이제 잘 돌아가죠. 트레이스 이제 컨티뉴어스 2개, 바이너리 2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쭉 한번 돌려보시면 이와 같이 해당되는 이제 스닙 블럭들 파일이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지고 이제 이거를 앞서서 이제 R 파일 여기 R 이렇게 파란색은 R로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R로 한번 이렇게 continuous trace 같은 경우는 R 스퀘어를 계산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R 스퀘어를 계산하는 건데 그렇죠? R 스퀘어를 계산하는 건데 이 R 스퀘어가 이와 같이 R 스퀘어는 R 스퀘어하고 MSE 그렇죠? 이 민 스퀘어 에러고요. 슬로프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Y랑 Y 햇 우리가 이제 Y 햇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 Y 햇을 집어넣고 여기 오리지널 Y고 여기에 추정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두 개의 콜레이션의 제곱을 우리가 R 스퀘어, 프레딕션 R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MSE는 Y 빼고 그걸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 이걸 이제 민 스퀘어 에러라고 얘기를 하죠. 슬로프는 Y를 Y축에 두고요. Y햇을 X축에 둡니다. 두고 그거에 대한 슬로프. 그러니까 이 슬로프가 1보다 크다는 뜻은 추정된 것보다 오리지널 값이 더 크다 이런 뜻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슬로프가 1보다 작다는 뜻은 Y햇, 그렇죠? Y햇 값이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이렇게 프레딕션 R스퀘어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우리가 테스팅 데이터를 읽게 돼요. 테스팅 데이터. 왜냐하면 이제 베타 햇은 우리가 앞에서 GCTA를 활용을 해서 G블럭을 이용을 해서 스닙블럭으로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만든 걸 가지고 여기서는 테스팅 데이터를 이렇게 읽습니다. 150짜리 테스팅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Y도 이제 거기 있는 피노타입도 150 테스팅 데이터에 대해서 오리지널 값을 읽어요. 그 다음에 블럭을 만드는데 앞에서 이제 스닙 블럭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를 읽고, 그렇죠? 그 스닙 블럭에다가 이와 같이 테스팅 데이터를 곱합니다. 이제 X 베타 햇이 되겠죠. X 베타 햇에 대한 거를 첫 번째 트레이가 두 번째 트레이에 대해서 만들어요. 이 Y 햇 51, 52라는 거, 이 값이 바로 이제 컨티뉴스 트레이스에 대한 이제 y 햇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y 햇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오리지널 y 값.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원래 true y 값이겠죠. 그 y 값을 집어넣어서 해당되는 프리딕션 R 스퀘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바이너리 트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UC를 계산합니다. AUC 계산하는 펑션이 나와 있고요. AUC를 이렇게 해당되는 이제 AUC라는 펑션을 활용해서 AU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ROCR이라는 패키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x 베타 햇 집어넣어서 y 햇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에 대한 AUC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AUC 계산할 때 prevalence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줬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와 같이 prediction R-square가 트레이 1에 대해서는 0.476, 0.086 이렇게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의 경우는 이렇게 값이 나오죠. 물론 AUC를 계산하면 0.8, 0.6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PRS 계산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프레딕션 R-스퀘어 값의 어퍼 바운드는 헤리터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헤리터빌리티가 앞에서 이 헤리터빌리티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여기서는 0.57, 0.1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계산했더니 0.4에 0.086, 뭐 조금 더 작게 나온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너리 경우는 0.24, 0.02 정도였고 여기는 뭐 그쵸? 0.3, 0.29 이 정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헤리터빌리티라는 거는 전체의 피노티픽 베리에이션 중에서 지노틱 지네틱 베리에이션의 비율이니까 그 비율보다는 이제 프레딕션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잖아요. 테스팅 데이터 갖고 한 거니까 당연히 프레딕션의 어떤 그 설명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쭉 돌려보시면 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블러브이라는 걸 통해서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프레딕션까지 PRS를 계산했고 헤리터빌리티 PRS를 계산한 건데 이거를 실제 이제 데이터가 점점점 우리가 이제 커지면서 서머리 데이터라는 거, 그쵸? 우리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퍼블릭컬리 어베일러블한 그런 서머리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받아다가 S블럭, 그쵸? 이를 가지고 이제 블럭 모델을 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그 PRS를 계산을 해보자. 서머리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이 서머리 블럭이 되겠고요. 이 코드도 한번 돌려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GCTA 소프트웨어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 파일 이 부분 그렇죠?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코조에서 이제 여기 앞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MA 파일을 이렇게 서머리 데이터를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LM하고 GLM을 이용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두 개로 실제로 S블럭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리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노타입 데이터 이렇게 들어갔죠. 이 지노타입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냐면 우리가 그 S블럭 수업 시간에 생각을 해봤듯이 이 S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서머리 베이스드로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의 지노타입 데이터와 그 다음에 피노타입 데이터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고 우리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B 파일이라는 건 테스팅 데이터를 그냥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냥 썼는데 사실은 이제 테스팅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레퍼런스 패널을 사용을 해서 만듭니다.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추정되는 그 지노타입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 서머리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값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값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S블럭 공식 거기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마지막에 하나 더 필요한데 람다라는 그 그 부분이 m 이게 스닙 개수고요. 여기 헤리터빌리티 그 해당되는 피노타입의 헤리터빌리티 값에 마이너스 1을 빼고 그쵸 나누기 1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쵸 1000을 곱한 거 그쵸 이거분의 1을 빼는 거죠 나중에 그쵸 이렇게 나온 거 공식이 나온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옆에서 이렇게 4개의 피노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쵸?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계산이 됐고 이 값들을 여기다가 4개를 집어넣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4개에 대해서 S블럭을 다 돌리게 되면 아웃풋 파일은 실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S블럭의 코조라는 거를 값으로 나오는데 해당되는 컬럼은 해당되는 이펙트 사이즈, 오리지널 서머리 데이터와 블럭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스닙 블럭에 대한 그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닙 블럭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블럭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S 블럭 우리가 서머리 데이터도 이미 다 계산했고요, 그렇죠? 이 파일도 있고 서머리 데이터도 집어넣고 이거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값을 보자 이렇게 실제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이걸 가지고 S 블럭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도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지금 폴더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일로 들어가서 두 번째 걸 돌려보시면 이렇게 쭉 이제 캘큘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시간이 한 뭐 하나당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블럭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해당되는 최종적으로 돌아가게 나오면은 스닙 블럭을 만든다. 그러니까 S 블럭, G 블럭을 돌릴 때 이제 마지막 여기 인디비주얼 블럭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닙 블럭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인디비주얼 블럭을 가지고 스닙 블럭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S 블럭은 해당되는 서머리 데이터를 가지고 스닙 블럭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간 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 돌아간 걸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파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S블럭 코조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 이와 같이 여기 오리지널 이제 스닙 이펙트 서머리 데이터고요.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트레이닝 된 그쵸? 어느 정도 이제 튜닝된 그런 이제 서머리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이 튜닝된 서머리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할 거죠. 튜닝되는 거는 어떤 LD 스트럭처로 어떤 콜레이션 부분을 이제 리니어리티 같은 걸 없애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LD 프레드에서 설명을 또 드렸듯이 이제 난 인피니테시멀 지네틱 아키텍처 부분을 고려한 그런 코에피션트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도 한번 세보면은 여기 그 파일이 개수가 이렇게 그렇죠? 10,000개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스닙에 대한 이펙트가 다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이너리도 마찬가지로 돌려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이렇게 두 번째 컨티뉴어스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 S블럭 이렇게 코저 부분도 보시면 이와 같이 오리지널 값하고 그쵸? 오리지널 값이랑 그리고 오리지널 값이랑 그다음 여기에 이제 튜닝된 그런 베타 코에피션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튜닝된 이제 이것이 이 값이 모든 스냅마다 갖고 있는 값이고 이게 서머리 데이터를 어떤 튜닝된 그죠? S블럭 어떤 그 뭐라고 될까요? 원래 공식에서 세팅된 거에서 레퍼런스 패널과 그 다음에 서머리 데이터 활용을 해서 이거를 튜닝을 한 거죠. 그래서 멀티 코리니어리티 문제와 그 다음에 인피니테시멀 그런 가정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튜닝된 그런 이제 베타 파라미터 값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S블럭을 통해서 돌려보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다시 R로 돌아가셔서 이와 같이 Continuous Trace의 경우도 똑같이 Y 햇을 계산을 해서 그쵸? Y 햇을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쵸? Continuous Trace에 대한 그쵸? Y 햇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 Y 햇, Continuous Trace에 대한 Y 햇. 베타는 블럽에서부터 계산된 거니까 넣고요. 테스팅 데이터에도 쓰지. 그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 여기 샘플 사이즈가 이제 150이죠.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해서 Y 햇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바이너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바이너리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Y 햇을 다 계산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R 스퀘어 값과 AUC를 동일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계산이 된 값들 0.273, 0.027 이렇게 값들이 다 이쪽에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바이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0.371 R 스퀘어고요. 여기도 프레시션 R 스퀘어 0.067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실제로 AUC도 이렇게 0.802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S블럭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프로세스냐 보면 S블럭이나 G블럭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베타 값 스닙 블럭이죠. 베타에 대한 어떤 베타 햇을 계산하고 X는 테스팅 데이터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X 베타 햇을 계산해서 Y 햇을 계산한 다음에 오리지널 Y는 우리가 이 테스팅 데이터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용을 해서 이제 프레디션 R 스퀘어라든지 AUC를 계산한다. 이런 로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실 때도 그런 로직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실습을 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좀 내용이 조금 좀 빨라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이 남진 않고 이제 서머리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LD 프레드를 이용을 하는 거를 제가 프레딕션 PRS 계산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LD 프레드도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당되는 LD 프레드에서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거냐? LD 프레드는 이제 PRS를 계산하는 PRS인데 그거를 서머리 데이터에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많이 이제 이 프리딕션 PRS 계산할 때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고요.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MA라는 포맷, 이거는 이제 S블럭을 사용하려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포맷이 되겠는데 그 MA라는 이제 서머리 데이터 포맷을 LD프레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머리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와 바이너리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개의 트레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를 이제 포맷을 바꿔줍니다. 포맷을 이렇게 바꿔서 LD프레드에 맞는 포맷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썸 안에 저장이 되고 그 서머리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LD프레드 소프트웨어는 크게 과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코디네이트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LD 파일을 만드는 거죠. LD 인포메이션에서부터 LD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베타 햇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타 햇을 계산하는 과정이라서 이 LD 프레드 돌리는 과정이 좀 가장 시간이 걸려요. 이 부분이 제일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해당되는 PRS를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 그렇죠? 테스팅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세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보면은 앞에서 서머리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노타입 데이터인데 이거는 레퍼런스 패널에 대한 지노타입 데이터입니다. 레퍼런스 패널에 대한 지노타입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서머리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파일 포맷은 스탠다드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서머리 데이터를 그래서 스탠다드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 300 결과값 이렇게 해서 4개의 트레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파이썬 3.9를 활용을 해서 파이썬 3.9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디렉토리는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각자 폰 파일의 그 순서에 따라 수정을 하시고요. 돌려보면 여기서 파일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걸 생성을 안 했죠. 저희가 이 부분을 생성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일단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제 이 MA 파일이 이제 텍스트 파일, 이 LD 프레드에서 활용되는 파일 포맷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을 돌려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서 여러 가지 돌려보시다 보면 에러가 생기거나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파일이 존재해서 에러가 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에러 상황을 좀 맞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절트의 LD 프레드에 이걸 지워볼까요? 앞에서 돌렸던 거는 썸에 지금 집어넣은 거죠. 이 부분을 다시 아까 돌려서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돌려보시면 이제 수정이 잘 돼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돌아간 걸 볼 수가 있고, 잘 이제 저장이 된 걸 스텝 1이 다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돌려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텝 1은 이제 속도가 빨라요. 이거 코디네이티드 데이터를 만드는 거라서 네 가지는 쉽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에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저가 나왔던 에러 보면 아까 잘못 돌린 것 때문에 결과 파일이 있어가지고 에러가 났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런 에러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좀 도와드릴 겁니다. 조교님들이나 진짜 저도 좀 돌아다니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요 파일을 이렇게 두 가지를 창을 띄워주시고 두 개 창을 좀 띄워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디렉토리 설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트 두 번째는 이제 베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타 햇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트레이스에 대해서 집어넣어 주고요. 두 번째 트레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돌려놓을게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좀 크다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 저번에 한 1분 정도 돌아갔던 것 같은데 보시면 돌아갈 때 보시면 이렇게 이게 F라는 게 이제 Proportional Causal 스닙이라고 이거를 Non-Infinitesimal 모델로 100%가 스닙이 100%가 커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30%인 경우 뭐 10%인 경우 이렇게 줄여서 디폴트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모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LD 프레드 설명할 때 그 P라는 값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보시면은 여기 C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값이죠. 여기 코디네이트 부분, 여기 코디네이트 부분을 집어 넣으시고 코디네이트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LDR 4 정도를 집어 넣는데 우리가 스닙이 이제 10,000개 정도 그렇죠? 보통 이제 한 3,000 정도로 나누어서 전체 스닙을 이렇게 한다고 리커멘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4 정도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LDF라는 거 이것도 이제 LD 인포메이션에 대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은 최종적으로 리웨이티드된 그런 에스티메이트들이 이렇게 저장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continuous 1, 2, binary 1, 2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돌려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값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개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P가 존재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P가 여기서 한번 다 돌아갔는데 보시면은 그죠? 다 돌아간 걸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샘플 프랙션 있죠? 이게 100%, 30%, 10%, 3%, 1%, 0.003, 0.3%,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 개에 대해서 결과값도 보시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 거. 그래서 P가 1인 경우, 뭐 0.1인 경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피니테시멀 지네틱 아키텍처를 고려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번 결과값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크로모점 22고 포지션, 그다음에 SID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얼리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로우 베타와 LD 프레드 베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서머리 데이터에 대한 베타 값이고 여기는 이제 튜닝된 베타 값이 LD 프레드에 의해서 우리는 이 LD 프레드에서 튜닝된 베타 값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베타 값과 이제 그 테스팅 데이터의 지노타입 데이터를 곱해서 y 햇을 계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세 번째 부분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이쪽도 이제 한번 보시면 아까 그쵸? 이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 부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바이너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간을 한번 돌아간 걸 보시면 한 시간이 대충 한 49초 정도 걸리네요. 그렇죠? 49초 정도 걸려서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나누어서 돌려보시면 되는데 네 가지가 이제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이 앞에서 S블럽도 보면 S블럽도 그러니까 과정은 LD 프레드나 S블럽이나 거의 비슷해요. S블럽도 처음 레퍼런스 패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실제 지노타입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패널에 대한 지노타입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서머리 데이터를 집어넣어 줍니다. 서머리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고 그 활용을 해 서머리 데이터, 레퍼런스 패널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걸 베타 값을 튜닝을 해요. 베타 값을 튜닝을 해서 새로운 베타 헷, 그렇죠? LD 프레드로 튜닝된 베타 헷 혹은 S 블럽으로 튜닝된 베타 헷. 이게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G 블럽에서의 어떤 G 블럽에서의 스닙 블럽과 동일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LD 프레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P가 이제 proportion of causal 스닙, 이제 fraction of causal 스닙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개의 파일들이 나오고요. 여러 개의 파일들로 계산된 튜닝된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르게 집어넣어줘서 만들어진 그런 베타 튜닝된 때 베타 값이 조금 다른 거예요. 파라미터가 좀 다른 거죠. 그런 걸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포셔널 커절 스닙이 실제 뭐 질병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연관이 된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프로포션이 높은 게 값이 좋을 거고요. 소수의 그런 이제 스닙들만이 연관이 된다고 할 때는 프로포셔널 커절 스닙 P 값이 작은 거가 더 성능이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 차이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실제 지노타입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건 테스팅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튜닝된 이제 베타 값 집어넣어주고요. 곱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뭐 금방 각각에 대해서 쭉 다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계산을 해서 여기서 결과값을 보시면 PR 인피니테시멀 지네틱 아키텍처로 했을 때 PRS를 계산해 보면 그쵸 프레디션 R 스퀘어가 한 30% 정도, 0.3 정도 베스트인 거 하나를 추려주죠.
컨티뉴어스 두 번째 트레이 같은 헤리터빌리티가 우리가 처음 만들 때 60% 0.6 정도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0.3을 설정했었는데 프레션 알스키어가 한 0.08 정도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너리 포맷일 경우 또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이 프레션 알스키어를 계산해 줍니다. 바이너리 경우도. 여기도 다 돌아갔나요? 네, 다 들어갔죠? 계산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베스트인 걸 찾아서 0.04 정도 프레디션 알스케어 계산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뒷부분은 한번 돌려보시면은 여기 프레디션 알스케어를 이제와 AUC 계산하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계산될 수 있고 트레이드 1과 트레이드 2에 대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요. 읽고서 해당되는 걸 읽고 프레디션 알스케어를 직접 그렇죠? 직접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바이너리인 경우도 그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이와 같은 표와에서와 비슷하게 R스퀘어와 AUC 값도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UC 값은 제공을 안 해주고 있는데 바이너리 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AUC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AUC 플롯 계산하는 거 그리는 거 코드도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면 이와 같이 AUC에 대한 ROC 커브라든지 그다음에 그 AUC 그 바이너리 포맷이다 보니까 컨트롤일 때의 그 PRS 값의 분포, 그다음에 케이스에서의 분포. 여기는 이제 샘플이 뭐 150개밖에 안 되니까, 그죠? 150개를 갖고 케이스 컨트롤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만약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딱 노멀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딱 정확하게 컨트롤과 케이스의 경우 값이 분리가 돼서 잘 그려집니다. 여기는 샘플이라 조금 이제 유성도 나온 거니까 한번 실습할 때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 이 부분 이제 한 5분이면 끝나니까 5분 후에 좀 질문과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D 스코어 리그레션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제가 이번에 실습을 할 때 간단하게 이것도 이 LD 스코어 리그레션이라는 건 이제 앞에서 이제 쭉 프레딕션 R스퀘어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었는데 LD 스코어 리그레션은 맨 처음에 GCTA 갖고 헤리터빌리티 계산했었잖아요. 근데 헤리터빌리티 계산을 지노타입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는 걸 계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서머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한 2015년도 네이처 제네틱스에 나왔던 LD 스코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한번 LD 스코어를 리그레션을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 썼던 건 UK 바이오뱅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샘플이 460K이고 유로피안 앤세스트리고요. 그 중에서 스닙을 이제 1밀리언 스닙, 햄맵 3 스닙만 집어넣습니다. 마이너 프리퀀스 0.05, R스퀘어와 프레디션 R스퀘어가, 임퓨테이션 R스퀘어가 0.8 정도 이상 되는 스닙만 사용을 했습니다. 피노타입은 T2D와 BMI 두 가지 트레이스를 썼고요. 이 트레이스의 코렐레이션, 지네틱 코렐레이션도 각각의 헤리터빌리티와 지네틱 코렐레이션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2D의 경우, BMI의 경우 이렇게 이 서머리 데이터를 여기에 올려놨어요. 이쪽에 이제 실제 이제 패스 이 부분 여기 안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T2D에 대한 서머리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BMI에 대한 서머리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패스를 한번 실행을 하셔서 이 서머리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그렇죠? T2D에 대한 서머리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닙이 있고 얼릴 1, 2가 있고요. 여기 통계량,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량 값, G스코어 값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예요. 이 T2D에 대한 거고 해당되는 게 이제 BMI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거를 샘플을 보면 한 그쵸? 1.2 밀리언 정도 스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햇맵 3 스닙만 준비해서 집어 넣어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 쭉 실행을 돌려보시고, 네. 그러고 이렇게 LDSC 돌려보시면, 네. 이렇게 실제로 LDS 코어 리그레션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번씩 돌려보시고요. 스코어 리그레션을 돌리고 나면 이렇게 observed scale heritability가 0.03,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0.002 정도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네틱 콜레이션 부분만 한번 마지막으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리면 그 두 개의 트레이드, 그쵸? 그래서 T2D와 BMI를 집어 넣어서 그걸 가지고 지네틱 콜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지네틱 콜레이션 값이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한 0.17, 지네틱 콜레이션 0.5961 정도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p-밸류 값도 굉장히 유의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분량이 조금 많긴 한데요.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최대한 해보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서머리 데이터와 인디비주얼 데이터, 지노타입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는 GCTA라든지 GCTA 안에 헤리터빌리티 계산하는 모듈, 그 다음 G블럭, S블럭 모듈을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LD 프레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프리딕션을 계산했고, 마지막으로 LD 스코어 리그레션 방법을 활용을 해서 서머리 데이터를 가지고 헤리터빌리티를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이 이제 3시 40분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휴식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